문장을 쓰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해서 제일 긴 게 200자 이내로 쓰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자도 아니고 100자 이내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 한 200자 이내,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한 50자 이내, 100자 이내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나가고, 설명하는 건데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핵심 요소만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채점할 때 그 출제하면서 생각했던 의도된 어떤 키워드 몇 개가 있는데, 그 키워드 몇 개가 명확하게 들어가서 설명이 되면은 되고, 그거 외에 다른 거를 추가적으로 썼을 때 추가적으로 쓴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염두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제 범위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에서만 출제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착각해서 뭐 얘기 안 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거의 일단은 수업 시간에 다른 것만 나올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안 나오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그 정리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그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한 게 사용자 모드하고 커널 모드까지 그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모드는 일반 프로그래밍 사용 모드고, 커널 모드는 그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어떤 특권을 부여받아서 그 시스템 모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커널 모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커널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 여러 프로그램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때에, 시스템 자원이라는 거는 그 어떤 특정 유저에 그 국한된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특정 유저가 그 프로그램 오류나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 자원을 망가뜨리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OS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커널 모드를 따로 두고, 사용자 프로그램은 API 호출을 통해서 그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제한된 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스템 호출의 이제 한 가지 예를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스템 호출은 간단한 호출,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특히 I/O 관련된 거, 뭐 프린트를 하거나 뭐 이런 그 리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 호출 부분이고, 이게 전부 다 커널 모드로 동작을 해요. 왜 커널 모드로 동작하냐면은 그 리드하는 거는 주로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는 건데, 하드디스크 자원 자체가 이제 시스템의 공유 자원이죠. 그러니까 유저 프로그램에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때에 내가 뭐 알고 있는 파일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유저 프로그램이 읽으면서 그 파일만 읽을지, 아니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텍션 되는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뭐 잘못해서 읽을지, 이런 거는 그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가 그 시스템 호출 API를 통해서 그 리드를 할 수 있고, 또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력할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API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을 직접 건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 메모리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CPU가 수행하는 명령어는 뭐 레지스터 세팅도 있고 무브도 있고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커맨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시스템에 대해서 못할 게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사용자가. 근데 그렇게 열어두면 사용자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 호출 API라는 거는 하는 기능을 최대한 축소시켜 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정 파일에서 리드만 한다라든가 이런 걸 제한시켜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API 형태로 그 제공을 하고, 그 API에 줄 수 있는 파라미터로만 시스템이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그 제한된 영역에서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그 기능이고, 그 다음에 OS에서 이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받았을 때에,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수행한다고 무조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호출을 했을 때에 해당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이 그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세스가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OS가 체크를 해가지고, 권한이 있을 때만 이제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printf라는 그 간단한 greetings라는 스트링을 찍어주는 그 printf 명령을 하나만 수행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표준 그 C 라이브러리에
그 프린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유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라이트, 그 로우 레벨의 라이트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제한된 그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주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 유닉스의 그 시스템에서 화면에 이 그 내용을 프린트해주고 그다음에 끝나면은 다시 이제 리턴해서 유저 모드로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식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OS마다 이거를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그 어떤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시스템 호출을 할 때에 항상 그 OS를 통해 가지고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 수행이 된다라는 거는 통일된 방법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그 API 라이브러리 이름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OS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OS에서 그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프린트 같은 경우는 어느 OS든지 다 그 기능을 가져야 되는 함수예요. 근데 OS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OS는 프린트에 대한 시스템 API가 있고 어떤 OS는 그런 그 시스템 API, 그 프린트하는 시스템 API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윈도우, 그러니까 펑션 이름하고 파라미터의 방법 같은 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라이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웃풋이라는 함수로 받아가지고 파라미터 주는 형식도 다르게 받아서 뭐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유닉스는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요 함수를 처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름이나 사용 방법이 다를 뿐이고 거기에 대한 기능은 모든 OS가 공통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자바 API 같은 경우는 JVM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JVM에서 그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해주고 있고요. JVM 같은 경우는 실제 하드웨어 OS가 아니고 이게 버추얼 머신, 그 우리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그 가상 머신 개념으로 JVM이 돌아가고 있고, JVM이라는 거는 그 어떤 윈도우라든가 유닉스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OS 위에 가상 머신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가상 머신 자체도 하나의 어떤 하드웨어 리소스를 갖는 개념으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JVM 위에 돌아가는 자바 프로그램들은 여러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JVM 안에 있는 리소스를 망가뜨리게 되면은 더 이상의 자바 프로그램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JVM이 마치 이제 OS의 개념으로 자원을 이제 보호하면서 이런 시스템 호출 개념을 통해서 그 수행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호출을 할 때에 시스템 호출 자체는 그 어떤 이제 인터럽트, 유닉스 기준이에요. 유닉스 같은 경우 이제 인터럽트 그 시그널 형식으로 이제 수행이 된다 그랬고, 그래서 시스템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PI는 다양하게 돼 있죠. API 안에 이제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OS 레벨에서 이제 그 OS 코드로 바뀌어 가지고 호출이 될 때는 좀 프리미티브한 형태로 호출이 돼요. 그래서 프리미티브한 형태로 호출될 때는 함수의 파라미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단순한 숫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긴 파일 내용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데, 시스템에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처리해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는 거는 함수의 이름만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 이름도 그냥 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함수는 만약에 뭐 10가지다 그러면은 0부터 9까지 해서 숫자로 해가지고 어떤 그 테이블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리드는 1, 라이트는 2,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스크 그 액세스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코드를 매핑을 통해서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코드 값이 그 특정 OS 레벨에 그걸 처리하는 그 모듈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행할 때 여기에 필요한 이제 파라미터는 그 시스템 함수 종류마다 다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그 파라미터 전달을 위한 특수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 하나만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지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숫자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워드다 그러면은 64비트 워드다 그러면은 64비트만큼의 데이터만, 파라미터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긴 파일 내용을 전달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이 레지스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값, 뭐 한두 개의 숫자 정도다 그러면은 이 레지스터에 64비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 파라미터 값을 직접 써가지고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이 그 레지스터 파라미터 값을 직접 기록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레지스터에 64비트밖에 못 들어가는데 전달해야 될 데이터가 좀 복잡해가지고 64비트로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메모리상의 어떤 특정 블락, 예를 들어서 4K 정도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한다면은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 블록이 들어있는 주소값만 요 레지스터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수행하는 시스템 함수에서 시스템 함수는 예서 이게 뭐 리드 함수가 어떤 블락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리드 함수는 항상 주는 레지스터에 주는 값이 그 블락을 갖고 있는 주소다라는 걸 그 함수 자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를 갖고 와서 거기서 블록을 갖고 와서 이 안에서 함수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레지스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 함수 중에 어떤 특수하게 구현되는 그런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스택을 이용해서 이 레지스터 말고 어떤 스택 영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스택의 파라미터를 그 푸시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스택에 넣는 방식은 이게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그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값이 64비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이즈가 딱 픽스가 돼 있는데 스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택의 한 그 레코드 사이즈가 64비트라고 하면은 스택의 아이템은 하나만 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스택의 그 현재 어떤 스택 포지션이 있고 그 스택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파라미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넘겨줄 때 이게 뭐 그 그냥 스택 포인터만 넘겨주면은 이 함수의 그 약속된 어떤 파라미터 형식은 64비트짜리 그 데이터를 10개를 넘겨주게 돼 있다. 그러면은 스택에서부터 10개를 팝해가지고 가져가면은 10개의 파라미터를 다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 함수에서 그 스택의 푸시팝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그런 식으로 그 호출이 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호출 유형이 아까 뭐 리드, 라이트 이런 것만 들었는데 종류로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그 시스템 호출, 그러니까 시스템 자원을 이제 접근하는 그 호출 함수죠. OS에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함수들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함수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배우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부분 배웠죠. 프로세스하고 스레드 배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프로세스 제어에 해당되는 그런 시스템 함수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배운 함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execute, create, terminate 이런 게 있는데 이 create, terminate에 해당되는 게 이건 이제 특정 OS 함수가 아니니까 유닉스 같은 경우는 create가 이제 포크라는 함수고 그다음에 terminate는 exit라는 함수 그 다음에 execute는 execl 이런 함수들 그 다음에 wait for time 이건 다른 거고 wait for event 뭐 signal 그 다음에 allocate free 뭐 이런 함수들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이 이제 프로세스 제어에 관련된 그 시스템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조작하는 파일을 생성하고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뭐 카피하고 속성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이런 류의 이제 파일 조작하는 시스템 함수들이 있고 주변 장치 조작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디바이스가 이제 뭐 마우스라든가 어떤 뭐 디스크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려 있을 때에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전에 요청을 하고 이제 뭐 그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디바이스의 애트리뷰트 get 셋하는 거 그다음에 리드 라이트 그다음에 리포지셔닝 같은 경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 헤드의 위치를 뭐 어떤 특정 블락 위치로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관련해서는 뭐 타임이나 데이터, 시스템 정보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바꿔주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관련해서는 통신은 이제 그 같은 컴퓨터 내 또는 서로 다른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도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 그 채널을 크리에이트하고 딜리트하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상태 스테이터스를 트랜스퍼하고 데이터를 샌드 리시브하고 이제 이런 류의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이 전부 다 시스템의 그 호출 API로 정의가 돼 있고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구조 자체는 이것도 이제 운영체제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는 MS-DOS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근에 나온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까지 쭉 배웠는데 우리가 주로 이거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유닉스 중심으로 쭉 그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유닉스에 대한 OS 구조만 그 잠깐 여기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유닉스 구조는 이게 일반적인 스탠다드 우리가 배우는 스탠다드 그 OS의 기능 구조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커널 모드를 따로 분리해서 가지고 있고 OS의 각종 서비스 기능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커널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커널을 중심으로 해서 OS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우리 그 배운 것처럼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커널에서 시스템 서비스를 받고 유저 모드를 리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배울 때 MS-DOS 같은 경우는 멀티 유저가 아니고 싱글 프로세스의 싱글 유저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 커널 모드가 없는 걸로 배웠죠. 그래서 유저 프로그램이 바로 그냥 그 OS의 기능이 커널 모드로 따로 뭐 바꿔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유저 라이브러리의 확장으로 해서 그냥 하나의 그 사용자 프로그램처럼 실행되는 걸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 이제 그 PC 나왔을 때는 초기에 PC는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개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초기 이제 MS-DOS도 그렇고 윈도우 그 초창기에 나왔던 윈도우 1.0, 2.0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식의 어떤 유저 프로그램 확장 개념으로 OS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유저가 프로그램 하나 실행하다가 잘못해서 어떤 오류가 나거나 이렇게 돼서 시스템 영역을 깨먹거나 그러면은 시스템 OS 전체가 제대로 동작 안 하고 그냥 그 깨져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장, 2장에 대한 그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쭉 그 얼마 전에 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쭉 복습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거는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처음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에디터, 프로그램 에디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에디터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 소스 프로그램은 뭐 C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직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자꾸 소리가 나네. 그 다음에 뭐 파이썬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사람이 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뭐 if 그러면 if 뭐 a가 뭐 몇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는 프로그램이 소스 프로그램이에요. 그 소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행하려면은 소스 프로그램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유닉스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걸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바꿔줘야 돼요. 컴퓨터가 수행되는 코드로. 그게 이제 컴파일이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소스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를 그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우리 사람은 못 알아보죠. 굉장히 어떤 암호 코드처럼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주는데 그거는 소스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기계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돼 있는 게 실행 파일, 그러니까 소스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행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실행 프로그램이고 유닉스는 C 기준으로 하면 C의 소스 프로그램은 .c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거는 우리가 편집기로 열어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컴파일 하면은 컴파일에서 나오는 거는 뭐 A.out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름을 줘가지고 뭐 ABC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별도 이름으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고 컴파일된 코드는 실행 가능 코드로 표시가 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편집기로 열어보면은 못 읽어요. 데이터가 막 다 깨져서 보이죠. 이상한 코드로 이렇게 막 나오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는 형태고 근데 그걸 이제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OS에서 그 프로그램을 읽어가지고 메모리에 로드를 시켜요. 그 메모리에 로드 시키고 메모리에 적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게 프로그램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프로세스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프로그램도 소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행 프로그램이 저장 장치에 프로그램이 저장 장치에서 메인 메모리로 적재돼서 실행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고 이 프로세스의 이제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자원을 요구하는 객체. 이거 이제 OS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에 멀티 프로세싱이나 또는 멀티태스킹 형태로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에 배웠던 그런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분할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이 되면서 서로 이제 동시에 수행되는 게 멀티 프로세스인 경우는 진짜 다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고, 멀티 프로세스가 아니고 싱글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시분화 시스템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서로 교대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면서 사용자가 봤을 때는 마치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사용자 프로세스하고 시스템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처리되는 방식이나 스케줄링 되는 거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 없이 같이 경쟁하면서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고 시스템 프로세스는 OS가 OS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들이 시스템 프로세스들이에요. 그리고 상태 변화가 있다는 거는 프로세스가 처음 만들어지면은 그 생성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 단계로 되고 준비 단계로 됐다가 CPU를 할당받아서 CPU가 실행될 때는 실행 단계가 되고 거기서 I/O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I/O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면 대기 상태가 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다시 준비 상태로 오고 거기서 CPU를 할당받으면 다시 실행 상태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종료 상태로 가고 그런 상태를 바꿔가면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프로세스, 잡, 태스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세스, 잡, 태스크는 같은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서로 혼용해서 똑같은 거를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스크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혼용을 해서 쓰고 있고 요거를 좀 엄밀히 좀 감상으로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배치 처리할 때에 굉장히 큰 덩치의 어떤 처리되는 단위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잡이라고 했었던 그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태스크는 CPU 관점에서 업무를 그 처리하는 단위 그게 태스크고 프로세스는 이제 어떤 그 유저 입장에서 그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단위 이런 개념이 프로세스인데 이게 처음에 사실은 잡하고 태스크나 프로세스는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초기 컴퓨터의 배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잡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다중 프로그램이나 그 실시간으로 가면서 프로세스로 이제 세분화됐는데 이게 잡하고 프로세스하고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중간에 오면서 이거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반면에 스레드는 달라요. 스레드는 요 위에 있는 세 개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프로세스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더 세부적인 단위로 이렇게 좀 쪼개져서 수행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쪼개지는 더 작은 단위가 스레드 단위예요. 그래서 스레드는 그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하고도 비슷한데 CPU에 의해서 처리되는 하나의 단위 업무 개념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서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축소된 더 작은 양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그런 단계, 요 단계를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이제 좀 설명할게요. 여기서 달라진 점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프로세스가 처음 시작되면은 이 소스 프로그램, 여기는 소스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컴파일 돼가지고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이 디스크에 있고 디스크에 있는 게 실행되면은 메인 메모리로 로드가 됩니다. 메인 메모리로 로드될 때에 이게 이제 로드되는 메인 메모리예요. 그 메인 메모리 처음 로드돼서 실행되기 전에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스케줄링 돼가지고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레디 상태로 가겠죠. 실행 상태가 아니고. 그 레디 상태에 있을 때는 메모리 안에 이런 형태를 가져요. 어떤 형태냐면은 제일 밑에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고 이 프로그램 코드상에 편의상 어떤 소스 코드 형태를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소스 코드가 아니고 기기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그 코드가 들어가 있고 이 위에 이제 텍스트 어레이가 있는데 텍스트 어레이에는 전역 변수 지난번에 제가 처음 설명할 때는 그 함수의 리턴 값도 여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함수 리턴 값은 안 들어가고 전역 변수만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도 여기에 CNT 인티저 CNT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CNT의 바이너리 값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기기어 코드에서 그게 저장되는 어떤 메모리상의 주소 영역 그 영역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전역 변수에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되는 형태로 이렇게 메모리 영역 할당이 잡히는 거죠. 할당이 잡히고 실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텍스트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전역 변수에는 값이 바뀌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역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돼 있고 요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프로그램의
그 메인이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 호출이 되면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영역에 그 스택하고 힘 영역이 메모리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을 호출하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이 메인 프로그램의 요 값, 그 메인 프로그램하고 여기 있는 그 로컬 변수, 메인 프로그램 로컬 변수가 스택 에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스택 에어리에 들어가고 요 스택 포인트가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요만큼이 요 메인 프로그램 호출에 사용되는 스택 에어리예요. 그리고 요 스택 에어리어는 여기 있는 로컬 변수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행하는 동안 로컬 변수들이 여기서 이제 그 값이 바뀌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스택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되는 거는 이 밑에 코드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이게 실행되고 i는 10부터 이제 하나하나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 실행이 될 때 요 실행되는 거는 그 어떤 거냐면은 이 밑에 코드 값이 이 실행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명령어들이 코드 값이 들어있는 거고 요 코드 값을 가지고 와서 요게 이제 메모리에서 CPU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서 여기서 i equal 10, 뭐 j equal 20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어사인을 하면은 이게 로컬 변수죠. 그러면 이게 실행될 때에 이 스택에 있는 ij에 해당되는 영역의 값이 이 명령을 실행하면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CPU가 여기 라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가지가 sum은 add 해가지고 add라는 이 밑에 있는 다른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요. 그래서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하면은 이 호출할 때 그 만들어지는 게 이거에 대한 스택이 만들어져요. 다시 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스택이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에 로컬 변수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sum이 있고 여기도 sum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sum은 이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로컬 변수 sum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로컬 변수 sum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sum은 이 add라는 펑션 안에 있는 로컬 변수 sum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sum이지만 이거는 서로 다른 변수예요. 이게 글로벌 변수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하나만 있어가지고 sum 여기 이제 CNT는 글로벌 변수죠. 그래서 CNT는 여기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 함수나 여기나 이 CNT를 액세스하면은 여기 있는 함수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같은 CNT 값을 바꾸지만 sum이라는 변수는 여기 있는 sum 변수하고 여기 있는 sum 변수는 둘 다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수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sum 값을 바꾸면은 여기 있는 sum이 바뀌지만 여기에서 sum 값을 바꾸면은 여기 있는 sum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수행될 때는 요 스택이 여기 돼 있고 요것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스택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스택의 탑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메인을 실행할 때 이게 호출되기 전에는 스택의 탑이 이거였죠. 이 스택의 탑에 스택 탑 포인트에 있는 요 데이터는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로컬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메인에서 사용하는 로컬 데이터죠, 이게. 근데 여기서 sum을 호출했을 때에 sum이 이쪽으로 호출이 되고 여기에 스택이 쌓이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호출해서 이게 수행되는 도중에는 이거는 기다리고 있죠. 이게 리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메인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실행이 안 되고 여기 있는 코드만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사용되는 변수는 이 위에 거는 사용 못하고 여기 있는 것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택만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 sum하고 이런 값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나중에 sum은 k 더하기 l 더하기 m 하면 이 값이 sum에다 어사인하면은 여기 있는 sum이 바뀌게 되는 거죠. sum이 바뀌고 여기서 return sum을 하게 돼요. return sum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면은 여기 return sum을 하면은 이게 스택이 팝이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들어가고 add의 return 값이 아까 여기서 요 스택에서 갖고 있던 sum 값 여기서 바뀐 sum 값이 요 add의 return 값이 돼서 요 sum에다가 어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sum에 어사인이 된다고 결과는 같은 값이 요 sum에 들어가지만 요 sum하고 요 sum은 다른 내용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add 곱하기 2를 이 sum에다가 어사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sum은 이 sum의 2배가 되는 값으로 다른 sum 값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수행하고 그 다음에 힙 데이터는 말록 이런 거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록 같은 걸 수행하면 이거는 그 변수에 원래 잡아놓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를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이제 메모리 할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할당 받을 때에 이 할당 받는 이 데이터는 이 힙 영역에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힙에서 메모리를 할당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실행이 되고 나중에 이 메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이 할당 받았던 메모리를 그 프리시키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스택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여기 위에서는 변수 정의를 두 줄을 원저를 했는데 만약에 캐릭터 힙 데이터가 네. 캐릭터가 맨 마지막에 쓰이니까 그 쓰이기 전에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것도 처음 할 때 스택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위에 읽고 끝나는 건지. 이 힙에 대한 선언은 어떻게 돼 있냐면